자 오늘 우리 그 보성북교 기술팔레 4회차 오늘 강의인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합격자 발표 이번에 하셔가지고 합격자분들 이번에 1주, 2주 우리 취업 이런 것 때문에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 좀 상황이어서 아직 오늘 유능한 인재 그렇죠? 우리 우리 제 강정원 수강생 중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 5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실무 이런 거 교육 1차도 좋고 자유롭게 공부 방법론에 관련된 이러한 특강을 오늘 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5분 모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시영 우리 강전방 하사님. 예전에 금융기관 근무하다가 오늘 이렇게 복귀 변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동영상 보시면 아마 많이 마스크 쓰고 나오는 분 있죠. 그래서 하여튼 공부 한번은 우리 잘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다 마치면은 핸드폰으로 좀 알려주고 그래서 좀 애가 좀 후학들 좀 많이 양성해주고 그래요. 응? 알았지? 마이크 넘겨줄 테니까 좋은 공부 방법론 이런 거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단기간 내에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시영 김정원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 베타 했었던 오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합격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 점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실무 55점, 이론 51.5점, 법규 55점으로 해서 한 53.85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새마을금고 다니다가 4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1년 5개월 준비해서 이제 붙었어요. 근데 이제 1차를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때 문제집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붙을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문제집 한 번씩 풀고 그다음에 7개년도를 전체를 다 풀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이제 턱걸이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일단 경제랑 회계 쪽에서 이론은 아예 다 포기를 하고 계산 문제만 식을 암기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민법이나 뭐 관련 법규 이런 것도 지문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는 그다음에 공부 시간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세봤는데 공부는 9시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막판 가서 한 2달 정도는 11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익업은 3시간씩 나눠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법규랑 이론을 1시간씩 더 늘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굉장히 꾸준히 하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잠도 많이 자고 또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는 편이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엔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만 너무 잠자고 이러는 것 같아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거나 쉬지 않으면 스트레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더 효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좀 고민되시는 분 있으시면 충분히 쉬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판서 같은 거 하셔도 돼요. 판서. 판서? 지금도 판서만. 판서까지. 그리고 이제 실무 말씀드리면은 실무 저는 3시간씩 하루에 그냥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더 늘리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 100점을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암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문제를 다양하게 풀진 않고 저는 그냥 천점이랑 조용한 문제 스터디랑 그다음에 순환했던 거 그것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사실 많이 풀진 않았어요. 저는 기출을 수업 들을 때 한 번 풀고 그다음에 나중에 따로 푸는 거 한 번만 이렇게 풀어봐서 기출은 거의 안 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꼭 했던 거는 이제 채점평을 보고서 빠진 멘트 있으면은 암기하고 나중에 꼭 쓰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멘트를 많이 쓰기 위해서 계산 과정은 거의 줄처리해서 되게 짧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멘트 많이 썼다는 거 의미가 저는 의의도 되게 많이 썼어요. 1번 문제에서는 최유효 이용의 의의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2번 문제가 무슨 업무할 때 유의사항 이런 거 쓰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론 쓰듯이 그 부분만 한 장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의견 쓰고 그리고 끝까지 꾸며서라도 쓰면은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이번 문제에서 시점이랑 사례랑 이런 거 다 틀렸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도 좀 10개 이상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뒷장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지를 아예 못 보고 앞에 한 3개 정도만 보고 썼고 그래서 되게 점수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40% 이상 득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완주하지 못했는데 뭐 연기에는 거의 1번 문제도 다 못 풀고 그 처음엔 1시간 푸나요? 그랬는데 1번 문제 다 못 풀었거든요. 근데 완주는 한 3기 정도부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론 처음에 진짜 아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포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좋았던 게 나중에 그 이론 때문에 고생하니까 처음부터 시리법 좀 균등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론했던 게 기본서 회독하고 그다음에 전 두 문자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따로 나눠주시는 거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의의도 나눠주시는 거 정리를 해가지고 두 문자는 거의 한 100 몇 개 정도가 됐었고 의의로 정리해놓은 거는 300개가 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다 볼 수 있도록 5분 안에서 다 외웠고요. 그다음에 실무 기준은 진짜 거의 달달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론 이번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론의 이번 문제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밖에 요인이랑 지역 요인 그런 거 나와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라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요인에 의의 쓰고 그다음에 지역 요인 의의 쓰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 쓰고 그다음에 정말 검토를 했고 뭐 어떤 느낌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썼는데 그것만 해도 60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의를 쓰는 게 정말 좋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출 문제 보시면은 그 강사님들이 예시다가 써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차를 다 정리해가지고 밑에 키워드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법규는 제가 원래 도덕, 역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박사님 말 믿고서 판례 암기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판례 암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기출문제도 보면 결국 박사님 스타일이고 하니까 박사님 말 듣고 하면은 점수 괜찮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판례 외울 때 시험날 다 기억이 나니까 좀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외운다고 쓸 수 있을지. 근데 막상 시험 보니까 또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논점을 A, B, C, B급으로 나눠가지고 제 스터디원이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계속 풀고 그 다음에 스터디로 기출문제도 계속 풀었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판례 암기만 하고 이러니까 왜 이럴 때는 이런 걸 써야 되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행정기본법 수업을 다시 듣고서 이제 외웠는데 그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써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좀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행정기본법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문제 보면은 아예 이해도 안 됐고 저는 한 3기 전까지는 2기까지는 문제를 보면은 바로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문제 먼저 보고 그 부분 준비해서 스터디 오면 그거 외웠던 거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3기 때부터 그게 고쳐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도 안 써질 때 작년 수업분들 베타 답안 읽던 거 필사해서 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제 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등수도 안 나오고 완주도 잘 못하고 막막하고 좀 조급하고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뭐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그냥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은 저처럼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기 때는 등수가 200등
정도 됐었던데 마지막에는 40등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내년에 협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난 거야. 그 복귀 베타한 얘기 해줘야지. 괜찮아요? 꼭 박사님한테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박사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이러면은 박사님이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뭐 버크 베타도 시켜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원도 붙여주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터디도 꼭 하세요. 개인적인 스터디. 왜냐면 제가 좀 나태한 사람인데 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이 좀 감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멘탈이 나갈 때 스터디원들이 좀 많이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정보 공유도 하고 잘 되면 동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스터디 하실 수 있으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복귀 베타한 얘기. 수고하셨어요. 박수. 우리 우시영 우리 감정평가사님은 실제로 빠짐없이 우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복귀 베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실함이 정말 실력을 이긴다 이런 거를 입증해준 학생이지. 수험생이어가지고 오늘 뭐 법인에 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전화도 해줬어요. 높으신 분한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성실한 인재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법규를 베타를 했다.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몸도 아플 수 있고 막 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성실함이 실력이 이기는 거고 또 우리 평가법인에서도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보다는 사실은 성실한 인재를 되게 바래요. 그렇죠? 조직에서 이제 융화를 잘 하면서 하는 거고 좀 더 이제 경륜이 쌓이면 이제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 실력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유진 감정평가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이분도 엄청 성실한 오늘 성실한 분들만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3회 합격한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입을 작년 1월에 해서 1차를 이제 빨리 해놓고 4월부터 공부를 해서 비교적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점수가 실무가 42.5점, 이론이 55점, 법규가 57점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기간이 길지 않아서 공부하면서 좀 스스로도 제가 정도를 걷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좀 공부하면 다른 사람을 다 한다는데 나는 이 공부도 못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되게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팁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규가 57점으로 일단 제가 잘 나왔기도 했고 또 강 박사님 계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강 박사님 스터디 암기장 손바닥 크기 암기장 있어요. 저는 그것만 다 외웠고 두 번째는 스터디 3사기 베타를 제가 써놓은 베타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GS 할 때 나눠주시는 판례집이랑 판례 정리 분석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판례들을 스터디하면서 좀 요약하면서 외웠던 것 그 세 가지가 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먼저 스터디 암기장은 작년 법규 수석하신 분께서 같이 강 박사님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강 박사님 스터디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형식을 딱딱 잡아서 잘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규는 다른 이론이나 실무에 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이슈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핵심 묻는 것들은 항상 좀 문제는 다르게 나와도 묻는 건 항상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장에 있는 쟁점이 한 90개 정도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목차를 다 외우고 내용도 다 외우고 하면서 거기로 이론도 의의도 있고 학설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하면서 좀 외우고 따로 의의나 학설 같은 걸 따로 제가 서버를 정리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틀잡기 연습을 한 다음에 또 3, 4기쯤 되면 그때 좀 핵심적으로 나온 신판례들이나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좀 그때 강 박사님께서 많이 출제를 해주시다 보니까
따로 제가 뭐 판례를 찾아보진 않았었고 3, 4기 때 내주시는 그런 핵심들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3, 4기 때 나왔던 거기 베타로 써주시는 답안이랑 제가 스터디 암기장 하면서 외웠던 내용이랑 같이 정리해서 저만의 베타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루에 2주차 분량씩, 그러니까 200점씩 그냥 일단 못 찾아내는 연습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뭐 다 외웠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한 200점씩 항상 현출하면서 3, 4기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례인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나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1번에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이랑 마지막에 사무소 개설 빼고는 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점수가 57점이 나온 데에는 판례를 좀 많이 썼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그 판례집이랑 판례 정리 분석에 있는 판례를 하루 3개에서 5개씩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판례의 내용도 많고 좀 어떤 부분들 보통 이제 박사님께서는 판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은 정말 감탄하면서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수험 기간도 짧고 다 쓰긴 사실 저는 항상 시간도 부족한 문제도 있었어서 판례 하나당 3줄 요약을 해서 이 구절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만 좀 키워드 위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스터디하면서 암기할 때도 그냥 단순 암기하고 넘기지만 말고 이 쟁점 90몇 개 되는 그 쟁점이 나오면 이 판례는 꼭 써야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판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GS 스터디 하면서 편출해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험 때도 엄청 많이 쓴 건 아닌데 판례 12개 정도 써서 하자에 쓴 게 문제인데 판례 많이 쓰고 그렇게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게 아침마다 좀 조문 읽는 것도 하고 싶었고 강 박사님 중간 문제집도 사실 한 번 풀고 더 많이 돌려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올해 떨어졌으면 조문 읽는 거랑 중간 문제집 그거 더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 읽었으면 제가 이번에 못 쓴 사업인정고시 법적 성질이랑 사무소 개설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제가 55점 나왔는데 원래 제가 이론이 항상 너무 고민이었거든요. 항상 완주도 못했고 고민 많아서 지호 평가사님이랑 항상 울면서 상담하기도 했었는데 도움이 되었던 좀 단축 방법을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서 회독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서 한 페이지 읽는데도 막 5분이 넘게 걸리니까 그게 뭐 몇백 쪽 되는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목차는 다 외웠는데 그 목차들을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그 목차 옆에 기본서 보면서 이 키워드만 좀 핵심적으로 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총론에 있는 그 키워드 정리해놓은 것들을 아침에 제가 토요일에 여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지하철에서 스프레드시트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1시간 정도 쭉 읽으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기본서 정리해놓은 내용이 한 절반 정도는 읽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기본서를 키워드 위주로 좀 볼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좀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래도 다 외우려고 했던 거는 의의인데 의의도 사실 시간 내서 외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포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게 엑셀 파일로 집어넣으면 다 등록이 바로 되거든요. 등록해놓은 거를 거기 보면 뭐 깜빡이처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띄워주면 터치하면은 바로 그게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밥 먹을 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항상 보고 내가 외우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50개씩은 좀 보고 외울 수 있도록 했던 게 시간 단축하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GS 3기 4기 지호 평가사님, 이동현 평가사님, 그리고 어정민 평가사님 세 분의 그 GS 문제의 목차랑 내용을 다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기 4기를 많이 다
다 외우는 게 도움이 많이 안 됐던 회차라고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분께서 좀 이건 좀 중요하다라고 냈던 문제들 중에서 많이 나와서 거기 나와 있던 뭐 목차를 그대로 현출해서 낸 것도 많았고요. 근데 그 3기 4기 스터디 문제들을 외우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 그냥 뭐 100점씩 그냥 그때그때 외우는 것보다는 그 문제들을 제가 그 단원별로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이번 1번 문제도 수익 방식이 위주로 된 문제였는데 그 3기 4기에 나와 있는 수익 방식 문제들을 제가 한 노트 세 쪽 정도에 다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봤어서 그거 지호평가사님 했던 그 이론 그 기본서 목차 그대로 쓰기도 했고 정리해냈던 내용 중에 많이 나와서 그거를 외워놨던 걸 그대로 좀 연계해서 수익 방식 관련된 문제들 다 연계해서 외워놨던 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무 기준을 암기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번 이론 공부하면서도 되게 아쉬웠던 게 기본서 회독 많이 못한 거랑 실무 기준 해설서를 못 읽어본 게 좀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실무 기준 스터디를 하면서 실무 기준 전체 내용을 A4 7쪽 정도로 같이 다 정리를 했었어요. 가로로 해서 6단 해가지고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그 실무 기준을 7쪽에 다 정리해놓고 내용이 많으니까 한쪽에 절반씩 그 빈칸을 뚫어가지고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그 반쪽씩 매일 빈칸 채우면서 암기하는 거를 한 6바퀴 정도 돌려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론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실무인데 제가 42.5점이어서 이번에도 좀 간당간당 했었는데 저는 GS 때도 항상 실무를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40점대 나왔고 50점대 나오면은 좋아했고 그랬었는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바로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노트 2권에다가 앞에 뭐 3방식 이렇게 해놓고 뒤에 3방식이를 물건별해놓고 뒤에는 뭐 유형이랑 보상해서 2권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영순환 1, 2 순환하고 GS 하면서 나오는 그런 주요 쟁점들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좀 널널하게 작성을 해놓고 채워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에 제가 8시에 여기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1시간 반 동안 그 서브노트를 읽으면서 주 표준 멘트들이랑 목차들을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면 서브노트 한 권은 볼 수 있어서 또 2주에 한 전체 내용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실무 기본서도 잘 못 읽어봐서 그렇게 한번 기본 강의 들을 때 싹 정리해놨던 게 사실 도움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월이니까 뭐 서브노트가 없다고 해도 100점 목차집에 내용을 정리해놓고 그걸 아침마다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항상 시간이 부족했었고 문제를 풀 때 내가 딱 내 문제 4개를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잘 풀 수 있겠다 아 이거는 생각이 안 난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생각나는 거에만 몰빵해서 풀고 모르겠는 거는 그냥 아예 뭐 백지로 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유동평가사님이 그래도 완주는 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사실 제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실무를 막 200점, 300점씩 맨날 시간 들여서 푼다고 해도 막 엄청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이론 법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실무는 최대한 꺼락을 넣는 걸로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실무가 좀 부족했음에도 하루 그냥 100점씩 해서 감 잃지 않는 정도로만 했어요. 유동평가사님도 작년 이번 4월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더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아는 것만 40%씩만 득점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후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말씀만 믿고 하루 100점씩만 풀었고 100점은 종합문제집에서는 그냥 그때그때 제가 잘 모르겠는 것만 골라서 풀고 012 순환이랑 GS 스터디에 있는 문제들 어차피 제가 그 다시 푼다 그래도 100점 맞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풀고 또 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실무하면서 막 엄청 수월하게 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외웠던 표준 멘트들이나 뭐 자세히 서술하는 거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래도 일본의 상당식을 그래도 많이 답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GS 스터디인데 제가 스터디 할 때마다 그렇게 등수가 좋진 않았어요. 온오프는 한 200등 정도 했었고 오프라인 기준으로 하면 70, 80등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부끄러운 제 성적이 전에 항상 기록을 해놓고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적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좀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빈칸이 생기면 그 주에 제가 못 닦다거나 빈칸이 생기면 성적이 낮은 것보다 빈칸이 생겼다는 것에 더 마음을 쓰게 먹고 좀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가려고 했던 게 결국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었던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했고 완주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도 완주도 못했고 시간도 부족했죠. 근데 한 글자라도 좀 더 써야 내가 합격자 발표 날에 떨어졌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 감독관님께서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는데 바로 안 내려놓고 한 번 더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할 때까지 좀 더 마지막에 뭐라도 더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막 1, 2점에 큰 차이는 주지 않았겠지만 제 마음으로도 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간절함이 좀 하늘에 닿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가 아주 좋네요. 자기 그 간절함이 제가 항상 그 하늘에 닿아야 된다, 그렇죠? 하늘에. 그 감독관님이 막 뺏어가지고 쭉 있잖아. 예전에 그 유재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가 맨 뒤에 보면 쭉 퍼져 있는 거 있잖아. 얼마나 이 간절함 막 답안지 뺐는데 막 그냥 계속 쓰다가 그냥 쭉 그래. 그래서 어떤 수험생이 그냥 쭉 뒤에 써놓은 다음에 해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이상한 표시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 그런데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그렇죠? 닿아야 되니까 그거 좀 끊었다가 가끔 좀 해.